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어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제가 새로운 책을 쓰게 되어서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번 책은 좀 특별해요. 여러분, 일단의 베트남어 학습지입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초급책이 나왔지만 이 학습지 유형의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학습지라는 건 장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공부한다는 것에 장점이 있겠지만 이 공부한 내용을 충분하게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딱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분량을 하면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학습지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 제가 물론 인강을 하지만 인강만 들으시면 안 되고 학습지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던 뭔가 이렇게 좀 뻔한 그런 문법 틀을 좀 벗어나서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베트남에 여행을 가시거나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을 구성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지 강의 같은 경우는 대상이 꼭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물론 베트남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급 강의를 좀 몇 번 들어보고 베트남어를 좀 공부하다가 좀 어려워, 내가 중급 수준까지 딱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 뭔가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중급으로 갈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급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실 게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새로운 책,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베트남어의 발음인데요. 베트남어의 성조와 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제가 수업을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랑 얼마나 맞는지, 베트남어랑 여러분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번 테스트를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은 베트남어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테스트는 누구나 다 넘어가실 수 있고, 뭔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베트남어에 대한 여러분의 뭔가 좋은 선호하는 감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베트남어 단어를 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들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딱 바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베트남어 앞으로 학습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잘하실 수가 있어요. 모른다, 모를 수도 있죠. 아마 모르실 수 없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베트남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동남아, 동남아 이렇게 읽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동남아, 네, 좋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라는 뜻이죠. 동남아. 좋아요. 자, 이번 한 번은 뭔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한국, 한국. 자, 어때요?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국기가 있지만 여러분 딱 발음만 듣고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데? 게다가 이거 한국? 한국이라는 말이잖아. 네, 바로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어를 하나도 안 배우셨는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베트남어를 듣고 여러분이 이거 동남아 한국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셨고 맞으셨죠? 네, 여러분 이제 베트남어를 배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베트남어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 네, 왜냐면 일단은 이 베트남어의 철자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알파벳처럼 생긴 라틴어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봐서도 좀 이상한 표기가 있긴 있지만 대충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어휘들이 지금 어떤 어휘예요? 한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를 베트남어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베트남어에는 이런 한자어가 한 75% 정도가 돼요. 75%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하실 때 75%니까 10개 단어를 배우시면 대략 7개 이상의 단어는 뭔가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초급 수준에서는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한자어가 많아집니다. 자, 어쨌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즐겁게도 이렇게 매칭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어를 얼마나 적합한지 알아봤어요. 네, 요거 맞추셨으면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성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입니다. 자, 성조가 뭘까? 네, 자, 성조라는 거는 음의 낮이를 성조라고 합니다. 자, 높이와 낮이. 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성조가 없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엄마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엄마 이렇게 읽듯이 읽던지 아니면은
엄마 이렇게 읽던지 높이와 낮이를 다르게 읽었지만 이거는 엄마라는 뜻으로 동일하고 듣는 사람도 조금 다르게 말을 했지만 엄마를 부르는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조가 없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자, 높이 말하는 거랑 낮게 말하는 거랑 끝을 올리거나 끝을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자 여기 보시면 이 마라고 읽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높게 읽거나 아니면 올리면서 읽거나 아니면 내리면서 읽거나 이렇게 읽는 방식에 따라서 높이와 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게 성조가 있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는 그러한 성조가 몇 개가 있냐면 6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베트남 못하겠어 하고 딱 끄세요. 자, 근데 이 성조가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성조가 6개가 있는데 이 성조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성조가 습득되지 않아요. 성조는 앞으로 여러분이 베트남어로 공부하시고 베트남어를 쓰시면서 계속 날마다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딱 발음해보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도 베트남어를 처음 배울 때 성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블랙홀이었어요. 블랙홀. 네,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베트남어를 배웠는데 교수님이 이제 한 명씩 성조를 시켰어요. 성조 시켜 따라 읽게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교수님이 계속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빠지면은 나가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블랙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성조를 잘 발음할 수 있고 베트남 사람들과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시간에 이게 발음이 저랑 비슷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표시도 없어요. 지금 성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조 표기인데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 높고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한다? 높고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 자, 우리나라 말로 보통 마를 읽는다고 치면은 그냥 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보다 높고 길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무 표기도 없지만 저거는 첫 번째 성조 혹은 타잉앙이라고 부르는 성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단어를 보셨을 때 아무 표기가 없다. 그럼 높고 길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성조 어떻게 생겼나요?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볍게 끝을 올려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어볼게요. 마. 네, 어떻죠? 네, 끝을 올려서 읽었죠? 자, 앞에 읽었던 거랑 구별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마 이렇게 읽었고요. 두 번째 거는 마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읽는 방식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성조 표기는 뭔가 읽는 방식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성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드럽게 끝까지 내려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 성조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중국어는 이 성조를 발음할 때 세게 내리지만 베트남어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끝까지 좀 더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읽었죠? 다시. 마.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마. 두 번째, 마. 세 번째, 마. 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성조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리를 낼 수 없으므로 들으면서, 이거 세 개가 다르구나. 같은 말을 읽고 있지만 다르게 읽는 방식으로 읽는구나. 이게 성조가 있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조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성조 보니까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물음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물음표 모양처럼 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좀 강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올라갔다가 어떻게? 강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좀 읽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끝을 살짝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모양으로 갔다가 살짝 올려서 마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 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그 단독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베트남 사람별로 다른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조가 이제 성조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재밌어 하시는 성조인데요. 자, 일단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물결 모양으로 생겼죠. 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강하게 올렸다가 강하게 내려주시는데 그걸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이제 말로 소위 말하는 염소 소리랑 비슷한 성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염소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매 이렇게 울죠. 매 하는 거. 그래서 그 소리를 내듯이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튕기듯이 그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성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성조 보시면 아래 점이 찍혀 있죠. 점. 네. 그래서 점 찍듯이 강하게 내리면서 발음하는 성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러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배우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진보를 보여줄 그럴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6개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제가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해보자. 마.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조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조 이름은 탕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조는 탕싹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성조 탕후ien. 자, 그다음 네 번째 성조 탕허이. 다섯 번째 성조 탕아. 여섯 번째 성조 탕낭 되겠습니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거기 책에 나와 있죠. 다른 이름으로 콩조, 조싹, 조후ien, 조허이, 조ngã, 조낭 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지금 이 성조의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 성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베트남 사람과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가 있고 발음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고 서로 다르구나 이 정도 성조가 있는 언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성조 이렇게 보았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성조가 있다는 건 어떤 거냐? 성조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BA라고 되어 있죠. 요거 바라고 있는데요. 자, 성조에 따라서 지금 뜻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 이렇게 읽으면요. 숫자 3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3. 그 다음에 요거 내리는 성조 읽으면은 마 이렇게 읽으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물결 성조, 염소소리 성조를 읽으면요. 요거는 네. 찌꺼기, 침전물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BA라고 표기는 하지만 지금 성조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 뜻이 달라진다는 거 네, 한번 봤고요.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또이라고 읽는 건데 또이라는 것과 지금 성조 붙어 있는 거 또이라고 읽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이것도 뜻이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 또이라고 읽는 것은요.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이 이렇게 읽으면 나가 되는 거고요. 올리면서 읽게 된다. 또이 이렇게 읽게 되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저녁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캐치하셔야 되는 거는 성조가 있다는 거는 철자는 똑같지만 여기에 뭐가 붙고 뭐 내려가고 네, 물음표 모양이고 이러면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네, 요거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좀 어려운데요. 자, 이게 베트남어 주요 동사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니 이렇게 읽습니다. 두 번째 건 어떻게 읽냐면 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앞에 거 니, 뒤에 거 니 이렇게 읽죠. 네, 근데 이게 다 뜻이 다르다는 거. 네,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캐치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니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니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쉬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성조의 세계에 온 거를 활용해요. 자, 이 성조를 한번 맛본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베트남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네, 그쵸, 재미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베트남어의 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어의 모음은 이렇게 보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입니다. 이 중에서 발음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1개, 발음상에서는 11개입니다. 표기는 12개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단모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트남어의 단모음도 있고요. 이러한 단모음들이 2개가 붙여져서 만든 이중모음이 있고 이러한 모음들이 3개가 붙여져서 만든 삼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모음, 이중모음, 삼중모음 이렇게 해서 모음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어 모음 몇 개? 12개. 근데 발음상으로서는 11개가 존재합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순서는 철자 순서대로 해 놓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익히기 좀 편하게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 놓았으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A로 보이는 철자, 대문자 쓰는 거, 소문자 쓰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대문자, 세문자. 자, 여러분이 베트남어로 A를 보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읽냐면, 자, 우리말의 아랑 비슷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아와 비슷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좀 더 길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말로 그냥 아 발음해봐라. 그러면 아, 이렇게 발음,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발음을 하겠죠. 근데 베트남어의 이 A라는 알파벳을 보셨을 때는 입을 좀 크게 벌린 상태에서 좀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어의 A 철자를 보면은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성조가 있었는데 이거 성조인가요? 이거 성조 왜 붙었어요? 얘는 안 붙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성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음표, 물결, 점 이렇게 있었어요. 6개지만 표기는 5개가 있었죠. 자, 이거 성조가 아니죠. 이거 성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모음 기호에 모음에 바가지 혹은 모자 혹은 턱수염. 자, 제가 부르는 이 명칭은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자, 바가지, 모자, 턱수염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모음 기호입니다. 그냥 모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배운 성조가 이 모음 바로 위에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조 2개 붙은 건가요? 이렇게 해서 다들 막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이런 바가지, 모자, 턱수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음 기호고요. 성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물음표, 물결, 점 이렇게 붙는 것이 성조입니다. 모음 기호와 성조 다릅니다. 자, 모음 기호는 그냥 이 기호가 이렇게 읽어요 라고 반응해 주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에 지금 뭘 쓰고 있냐?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짧은 아입니다. 자, 앞에 A를 우리말의 아인데 입을 좀 크게 벌리고 길게 이렇게 발음을 했다면 두 번째 바가지가 있는 아는 짧게 이렇게 읽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반말해서 죄송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때 이 철자 자체에는 지금 성조가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단독으로 이 알파벳을 읽을 때 짧은 거를 더 확실히 나타내주기 위해서인지 이 올라가는 성조를 붙여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안 붙어 있지만 뭔가 그냥 짧게 읽으려고 이렇게 읽어준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자, 그럼 이제 단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읽는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뭇잎. 나뭇잎은 베트남어로 읽어볼게요. 라라고 읽습니다. 자, A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높고 길게인데 성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조를 먼저 살려서 그러니까 이제 길게 읽으면서 올려주면 되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바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짧은 아였죠? 자,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 실제로 있는데요. 이렇게 A에 바가지를 쓰지 않은 아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자, 어때요? 길이의 차이가 있죠? 네,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모음 A로 보이는 거, A의 바가지로 보이는 거. 자, A로 보이는 거는 높고 길게 읽어주시면 되고 성조가 있으면 그 성조에 맞춰서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바가지. 자, 제가 A의 바가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철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실까 봐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짧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 배웠고요.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철자 표랑은 지금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 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임의로 조정을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알파벳 O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턱수염이 달렸습니다. 턱수염, 베트남 사람들이 수염이라고 그래요. 턱수염 달렸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말의 어와 비슷합니다. 우리말의 어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말의 어보다는 조금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에다가 이렇게 꼬랑지, 턱수염 붙어 있는 거는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어요. 자, 그 다음 A에 뭐가 써있냐? 모자. 자, 이거를 모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자, 아오자이를 입고 모자를 쓰는데 이렇게 삼각뿔처럼 생긴 삿갓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를 논라라고 하는데요. 그 모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 베트남 사람들이 모자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자 썼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의 모자 쓴 거는요. 어로 읽지만 짧게 발음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 어로 읽지만 짧게 발음한다. 아까 A와 A의 바가지의 차이처럼 이거는 어 길게, 이거는 어 짧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읽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네, 역시 성조는 붙어있지 않지만 단독으로 읽을 때 올라간 성조를 붙여서 짧게 읽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단어에서 어떻게 읽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보카도인데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자, 아보카도 베트남어로 라고 있습니다. 자, 어인데 좀 긴 발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의 모자 쓴 거 읽어볼게요. 네, 이게 인삼할 때 삼자인데요. 네, 그래서 뭐 홍삼은 베트남어로 홍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A 발음이지만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와 이의 모자 쓴 게 있어요. 이와 이의 모자 쓴 거. 자, 그냥 모자 쓰지 않은 알파벳 이 같은 경우는 자, 우리말의 에와 비슷합니다. 에와 비슷해요. 그리고 보다 좀 가볍게 발음해요. 네, 에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살짝 가볍게 에 정도로. 네, 그 다음에 같이 볼게요. 이의 모자 쓴 거는 우리말의 어이의 에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역시 가볍게 발음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자, 누가 외국인 친구가 와서 물어봐요. 이거 아이랑 어이랑 발음이 뭐가 달라? 네,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네, 그거 발음 다르긴 하는데 다르네. 네, 우리가 사실은 이걸 말을 할 때요, 아인지 어인지 구별을 해서 그거를 발음을 이거는 아이니까 입천장을 높게 하고 뭐 소리를 이렇게 힘을 준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말을 하고 그다음에 단어로 바로 구별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애정, 네, 이렇게 할 때 애정이 넘친다 이럴 때 아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집에 간다 할 때 어이. 이거는 당연히 들으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단어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한국 사람이라도 가끔씩 그걸 막 틀리는 사람도 있죠.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사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 법칙이 있긴 있지만, 네, 요거는 좀 입술을 좀 이렇게 좀 넓게 벌리고, 요거는 좀 가볍게 하는 그런 법칙이 있긴 있지만, 그걸 실제로 생각을 하고 발음하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단어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모자가 안 쓴 그런 철자 이야, 이거랑 모자를 쓴 거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단어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발음을 할 때 막 신경 써서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지금은 아이의 에, 그다음에 어이의 에와 비슷하다라고 좀 배우지만 실제로 발음하실 때는 편하게 하셔도 네,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거는 에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동생, 자,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 과일 중에 배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두 단어 다 지금 성조가 첫 번째 성조, 아무 표기도 없는 성조거든요. 그래서 높고 길게 읽게 되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우리 이제까지 6개 했고요. 나머지 6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랑 지금 Y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편의상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I랑 Y. 자, 이 I는 일단은 이 알파벳을 읽는 방식이 베트남어로 잉안이라고 하고요. Y는 베트남어로 이 알파벳을 읽는 방식이 이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짧은 이, 긴 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냥 이름 자체가 우리가 A, B, C 에서 A는 A라는 이름이 있고 뭐 이런 R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의 철자 같은 경우. 이거는 긴 이, 이게 짧은 이가 아예 철자의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자,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는요, 이 두 개 발음 단모음으로 쓸 때는 똑같습니다. 단모음으로 쓰일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베트남어의 단모음은 12개인데 발음상으로는 11개다라고 한 게 실제 발음상에서는 얘네 둘이 단모음으로 쓸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네, 이 Y를 I로 통일하는 그러한 이제 법안? 네,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Y 다 없애고 다 I로 가자 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이 두 개가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Y라고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I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방식 기존 Y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Y로 했다는 거를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I로 바꾸게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이 단모음을 쓰이는 Y는 다 I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모음 Y로 배우신 단어도 다 I로 표기도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동해서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둘 다 단모음을 쓸 때는 그냥 E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 E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E. 네, 좋습니다. 단모음으로 쓸 때 두 개 발음 똑같아요. 표기도 지금 I로 통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볼까요? 자, 국수 읽어볼게요. 미.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억. 네, 갑자기 단어가 좀 너무 큰데요. 10억. 10억은 띠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Y로 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띠. I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 봤고요. 그 다음 모음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이번 모음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을 공부하시는데 단모음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특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냥 알파벳 오니까 그냥 오라고 읽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발음은 베트남어에는 있지만 한국말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발음해보지 못한 그런 발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오 발음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오 발음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오 발음을 하면은 입이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오 소리가 나려면 오. 가볍게 발음해도 입 모양이 오 이렇게 되거든요. 오. 네, 그렇죠. 근데 이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안에는 오 발음을 하지만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게 오와 어의 중간 소리 혹은 오와 아의 중간 소리로 들립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제가 발음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발음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정형화된 어떠한 그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알게 되시면 베트남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베트남은 북에서 남으로 굉장히 긴 나라예요. 근데 긴 나라다 보니까 기후가 다르겠죠. 기후가 다르면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혼재해 있는 게 오늘날의 베트남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북쪽, 남쪽 사람들 특히 발음이 너무 달라요. 아예 다른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 공부하실 때 갑자기 지금 잔소리로 갔는데 이런 다양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오어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오아 그렇게 가운데 소리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 발음을 따라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입을 조금 크게 벌리고 오어 혹은 오아 저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볼게요. 네,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오어를 조금 빨리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을 할 때 약간 입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 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오와 어의 중간 소리를 읽고 있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 보도록 할게요. 오의 모자를 쓴 발음인데요. 이 발음은 우리말의 오와 비슷해요. 그런데 입 모양이 끝까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오 발음할 때 오, 그냥 가볍게 힘을 빼면 돼요. 오,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데 베트남어에서 오의 모자를 쓴 이 발음은 끝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해볼게요. 오, 네.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오,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오, 자, 이 발음이랑 구별을 해볼게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오, 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발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다. 성조가 점 찍는 성조가 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헉. 네, 이게 공부하다. 학자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헉.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자 선생님 베트남어로 꼬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해볼게요. 꼬 네, 자, 그래서 이 오어 발음과 오 발음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네, 마지막 11번째, 12번째 단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그래도 앞에 거에 비해서 수월해요. 자, 유, 그 다음에 유 철자에다가 지금 요거 턱수염 달린 요 친구. 자, 그냥 유는요, 우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말의 우 발음인데요. 조금 차이점은 이게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발음을 해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냥 우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으 발음입니다. 자, 입 모양은 옆으로 길게 해주세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와 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어로 보도록 하죠. 자, 우산, 단어라는 건데요. 자, 우산 읽을 때, 자, 요거 zu라고 있습니다. 이거 D인데요, 선생님? D예요, D? 네. 자, 그런데 요거 이따가 우리 다음 코너에서 배우겠지만, 요거는 이제 북쪽에서는 지읒 발음입니다. 북쪽에서는 뭐다? 지읒 발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의 지읒보다 좀 가볍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zu. 네. 사실은 이 단어가 이제 남부 단어라서 이거까지 얘기하면 다들 또 도망가실 텐데, 자, 이게 북쪽에서는 D를 지읒을 읽고 남쪽에서는 E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사실은 남부 단어라서 유 이렇게 읽는 게 이제 맞긴 맞는데, 이제 연습을 위해서 북쪽 사람들이 읽게 되면은 zu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단어. 자, 단어라는 단어인데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놨네요. 자, 읽어볼게요. 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자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따라서 읽고 계시는데, 자음을 배우면 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쌍디귿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뜨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자, 이거 여러분 녹음이 잘 되어 있으니까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모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중 모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모음이라는 거는 단모음이 몇 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만든 모음이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운 단모음을 읽는 방식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외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중모음 불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외에 지금 제가 6개를 갖다 놨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네, 하지만 읽는 방식은 하나씩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O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아오, 아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오이, 오이. 네, 세 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우오, 우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 I. 네, 자,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거 I 짧은 거, Y 긴 거. 자, 아까 단모음으로 읽을 때는 I랑 Y랑 똑같다고 배웠죠? 근데 이중모음으로 갈 때는 본래의 성질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짧은 이, 얘는 긴 이였어요. 얘가 짧다 보니까 앞에 친구가 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I지만 뒤에 Y가 기니까 I 이렇게 읽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I, 뒤에 거는 I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중모음을 읽는 방식은 단모음을 붙여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개를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이중모음들이 있어요. 이중모음 어떻게 읽으면 되냐? 우리가 단모음을 읽는 방식을 배웠던 거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요 세 친구만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원래 불규칙이 아니라면 요거는 이아, 요거는 우아, 으아라고 읽을 텐데 이 친구들은 뒤에를요 이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 어라고 읽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이어. 자, 이거. 우어, 요거는 으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모음에서 이 세 친구 이어, 우어, 으어 이 친구들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2개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죠. 옷, 상이라는 뜻인데 아오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또이. 자, 세 번째 마시다, 우옹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오, 또이, 우옹, 아오, 또이, 우옹.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죠. 따이, 흐.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 3중 모음이긴 한데요. 이 으어로 끝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으어로 끝나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따이, 흐, 흐. 네, 자, 이거 제가 지금 짧게 시간상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불규칙으로 들어간 친구들이죠. 요거는 아가 아니라 어로 읽는다는 거 읽어볼게요. 니어,
đĩa, cua, cua, lửa, lửa.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đĩa, cua, lửa. 네, 자, 좀 어라고 있는 거 느껴지셨나요? 한 번만 더. đĩa, cua, lửa.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 모음 봤고요. 이번엔 삼중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모음은 모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삼중 모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세 개를 읽지만 우리가 그 세 개, 예를 들면은 이, 에, 우 이렇게 세 개를 읽을 텐데 요거 이, 에, 우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삼중 모음을 읽을 때 특이한 점은 가운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발음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살짝 넘어가면서 입 모양도 해줘요. 그런데 들릴 때 거의 가운데 걸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베트남어를 잘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단어를 자꾸 들으시면서 베트남 사람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거 이유, 이유. 네, 요거는 위에, 위에. 자, 이거는 의, 의. 자, 이거는 단어로 들어가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단어로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이해하다, 휴, 휴. 자, 두 번째 거 연습하다, 루엔, 루엔. 자, 마지막 사람, người, người. 네, 자, 어떤가요? 네, 자, 일단은 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는 그래도 좀 비교적 명확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가운데 거 거의 단어로 들었을 때 안 들립니다. 자, 이해하다 보시면 휴, 제가 히에우, 히에우 이렇게 읽지 않아요. 휴, 휴. 자, 요거 루엔, 루엔. 네, 요거 사람, người, người. 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짧지만 그래도 발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어에서 지금 성조 6개 있는 거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삼중모음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자음을 배울 텐데요. 자음, 단자음이 있고, 복자음이 있고, 끝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뜻은 모르지만 읽는 방식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